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우지수의 하락이 가장 컸었는데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나고 있는 점과 미국 내에서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 요원한 점,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미국 내에서 전날에는 일간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 지난 밤 사이에는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었고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지역도 상당히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약한 수준의 락다운을 또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있으면서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요인들이 증시를 하방으로 짓눌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보잉의 주가가 4%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우지수의 가장 큰 낙폭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부양책 협상도 계속 난항을 고전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시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전채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26일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입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로는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계속되는 부양책 협상이 있겠습니다. 부양책 실망감 속에 3대 지수 하락 마감했고요. 먼저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7만 7천 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주말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메도스 비서실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팬데믹에 미국이 will not get control, 대응하기 힘들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시장 불안감이 커졌고요. 다음으로 부양책 관련해서는 이제 대선 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는 펠로시 의장과 메도스 비서실장이 부양책 협상을 두고 서로를 비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메도스 비서실장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또 제안을 했다. 그런데 펠로시는 자꾸만 골대를 옮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펠로시 의장은 다른 인터뷰에서 그들이야말로 계속 골대를 옮기고 있다라고 받아쳤는데요.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다 보니 부양책 전망은 더 어두워졌고 여기에다가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상원 공화당원들이 대선 전에 협상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 사태와 부양책에 민감한 종목들이 선물 시장에서부터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로열 캐리비안과 델타 항공의 주가가 각각 10%, 6%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빵주의 경우 페이스북과 구글이 2에서 3%대 하락 보였고 나머지는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보잉과 캐터필러는 3%씩 떨어졌고요. 이외에도 독일의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의 주가가 23%가량 폭락했다는 점도 시장의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한편 지난밤 발표된 경제 지표 있었습니다. 시카고 연은은 9월 전미활동지수가 0.27로 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신규 주택 판매도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과는 달리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3.5% 감소해 95만 9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면서 지수를 더 끌어내린 오늘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900포인트까지 하락이 되기도 했었는데 650포인트 떨어진 채 마감했습니다. 27,685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장 후반에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1.64% 내린 11,358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64포인트가량 내린 모습이죠. 3,4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겠고 그 첫날인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0월 한 달간 3대 지수가 모두 2에서 3% 올랐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시죠. 자, 상품 선물 시장입니다. 먼저 WTI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과 유럽에서 급증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여파가 피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WTI 가격은 3% 넘게 급락했는데요. 독일에서는 약한 수준의 락다운을 고려할 만큼 유럽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가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리비아에서는 지난주에 이번 주 생산량을 약 100만 배럴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 WTI 가격은 3% 넘게 내렸습니다. 38.56달러에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값은 이날 보합권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강 달러를 상쇄하면서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 0.04%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904.4달러를 현재 선물시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0.8% 초반대까지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자 이게 이 미래의 기대심리,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금리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0.8% 초반을 기록하면서 0.8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강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물론 강세 추세를 계속 이제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달러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달러 인덱스는 0.3% 오른 93.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의 이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 원에 달하는 그 무기 3종 세트를 판매를 허가하고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 무장 경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라면서도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무기 수입이 필요하다며 보잉의 장거리 미사일과 로키드 마틴의 고기동 로켓 시스템 등의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표하던 중국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해당 방산기업들 보잉과 로키드 마틴 그리고 레이시언 등 3개사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는데요. 표를 확인해 보시면 이 소식에 이 관련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보잉이 4%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고요. 로키드 마틴 역시 1.5%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무기 판매 과정에 관여한 미국 인사와 기관도 제재 대상에 함께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중 간의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공화당의 핵심적인 상원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인물이 지난 밤 사이에 부양 협상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대선 전에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희망의 불씨마저도 좀 사라진 모습입니다. 상원 의원들의 어떤 일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마지막 표결을 오늘 하게 되는데요. 에이미 베렛 대법관의 표결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9일에 다시 워싱턴으로 상원 의원들은 돌아오게 되고 반면에 하원 의원들은 11월 16일에 워싱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은 일단 12월 11일로 미뤄지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거의 오늘을 놓치게 된다면 이제 그
부양책 합의는 이 대선 이후로 넘어간다고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핵심적인 상원의원, 엘라베마 상원의원이자 또 상원의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차드 셸비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자정이 다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세출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세금이 어디로 나가는지 그 세금을 어디에 쓰일지를 감독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 부양 패키지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합의를 하는 동안에도 이 리처드 셸비는 계속 직접적인 관여를 해왔었는데 세출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선 전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신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노트를 남겼는데요. 이 노트에는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어떤 신호도 있지 않아서 사실상 이 부양 합의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달달한 도넛과 아이스크림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던킨 브랜드가 미국에서 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 던킨 브랜드가 조만간 인스파이어 그룹에 매각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던킨 브랜드가 이 소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자 모멘텀이 상승세를 주도해줬는데요. 이날 던킨 브랜드의 주가는 16% 급등한 채 출발을 해서 상승세를 쭉 이어나가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매각 규모는 약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조 1,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지난주 금요일 이 던킨 브랜드의 종가 기준에 20%의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과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조기 도입으로 코로나19에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탄탄한 영업 기록을 해온 이 던킨 브랜드가 매각가를 끌어올렸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던킨 브랜드는 비상장 회사로 전환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브랜드는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외식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알비스나 버펄로 와일드 윙스, 소닉 드라이브인 또는 지미 존스 등이 이 인스파이어 브랜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던킨 브랜드는 약 2만 1,00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해 14억 달러의 매출, 2억 4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으로 이 관련 매각 협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JP모건이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상관없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흔히 우리가 친환경 관련주라고 한다면 바이든이 당선될 당시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업사이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JP모건은 이날 자신들이 커버하고 있는 이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의 포트폴리오가 올해 들어서만 134%나 크게 상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S&P 500 지수의 상승 여력보다도 훨씬 더 크게 월등히 앞서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친환경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좋은 게 당연할 텐데 JP모건은 트럼프가 다음 임기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업사이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성공적인 성과를 이룬 것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이후에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낮아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특히 JP모건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분산 발전 분야입니다. 자, 이 분산 발전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을 당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루프탑 솔라 시스템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산 태양광 발전이 바이든의 당선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